네, 이번 영상은 클로드 모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모네도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예술가이죠. 세상의 아름다움은 빛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남긴 예술가인데요. 프랑스 예술가입니다. 어, 영상 한번 같이 볼게요. 시험 잘 봤어? 아니, 완전 망했어. 괜찮아. 다음에 다시 잘 보면 되지 뭐. 여기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합격합니다! 합격이래? 변변치 않은 살림이었지만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에도 고기!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번번이 떨어지는 입사 소식에도 밥이나 먹어라. 내가 무슨 일 지금 밥을 먹어. 엄마가 차려준 밥상에는 네? 언제나 고기가 올라가 있었다. 맛있네. 엄마에게 고기 반찬은 어떤 의미였을까? 끝내 물어보지 못한 질문들을 곱씹으며 엄마의 마지막 온기가 남은 반찬들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여보, 지금 뺐다며.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우리 데이트나 할까? 연차 쌓여서 지급한 건데 무슨 왜? 내가 맛집 안 하는데? 가자. 어떨까? 난 항상 그래 너의 편이니 네 마음 편하게 있어줄게. 은우야. 너와 걷는 이 순간은 나에겐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들. 괜찮았어 오늘 하루 힘을 내요 우울해도 거울을 보며 바라보며 그냥 웃어줘. 괜찮았어 오늘 하루 걱정 마요 내일 하루 잘 될 거야 잘할 거야 너라면 할 수 있어. 수고했어 오늘 하루 용기는 내 발걸음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강놀, 잘생겼지? 수고했어 오늘 하루 칭찬할게 너의 하루 넌 잘했어 최고였어 이 밤을 편하게 즐겨. 넌 잘했어 한참은 더 따뜻할 우리의 날들. 여러분들 어떠세요?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되게 소소하게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건 더 특히나 이 클로드 모네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따뜻한 우리의 날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죠. 클로드 모네는 16살에 되게 어린 나이죠. 어머니를 잃게 되고 어머니를 잃으면서 약간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불화가 좀 있었고 그림 그리기를 되게 좋아했는데 아버지는 그림 그리는 걸 썩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클로드 모네는 밖에 나가서 그리는 것들을 너무 좋아했고
당시의 스승이신 부댕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서서히 어떤 가치에 눈을 뜨게 되고 자연을 이해함과 동시에 사랑하는 방법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일단 스승, 프랑스 화가입니다. 풍경을 주로 많이 그렸고 대표적으로는 뭐 유명한 모네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지요. 작품을 한번 볼게요. 네, 어때요? 제법 잘 그려졌죠? 바닷가 풍경이라든가 이런 그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군중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이런 그림들을 보고 많은 제자들은 스승처럼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 했고 스승에게 많은 지도를 받고 싶어 했어요. 근데 스승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림을 정말로 잘 그리려면 네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더 솔직히 들여다보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을 했는데 당시 제자들은 좀 어렸죠. 이 얘기가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몰랐다고 그래요. 클로드 모네는 인상파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그의 작품 인상해도지라는 제목에서 인상주의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는 빛은 곧 색채라는 인상주의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며 동일한 사물이 빛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탐구하고 빠르게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모네는 1890년 이후부터 하나의 주제로 시간대에 따라 여러 장의 그림을 그리는 연작을 많이 제작했습니다. 이처럼 클로드 모네는 자연을 대상으로 그림을 많이 그렸고 여기 보시면 지금 오랑주리 미술관의 그 전시 장면인데 대단히 큰 작품이죠. 특히 수련 시리즈를 그려서 아주 유명한데 요 얘기도 뒷부분에 이어서 자세히 제가 이야기를 어때요? 되게 거대한 작품이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나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인 일이다라고 얘기를 한 클로드 모네가 18살, 그러니까 약 한 20살 정도, 20살 전후에 그렸던 작품입니다. 매우 잘 그렸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림을 더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했던 32살에 그린 그림을 한번 보세요. 20살 때 그렸던 그림에 비교하면 너무 잘 그렸나요? 두 작품을 비교해 볼게요. 왜 18살에, 그러니까 20대의 모네가 32살이 됐을 때 그림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자연을 사랑한다고, 사랑해야 된다고 배웠던 모네. 도대체 어떤 삶의 스토리가 있었길래 그림이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지 놀랍죠. 잘 그려진 것은 왼쪽에 있는 작품이 되게 잘 그려져 보이지만 사실 되게 가치 있는 작품은 오른쪽의 작품입니다. 그 이유를 더 깊이 한번 들여다 볼게요. 당시에 이 모네가 그린 작품들을 보면 당시 이 그림을 본 많은 시민들이라든가 평론가들도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갖고 표현을 해도 젊은 나이에 특히 그 일을 시작했던 시기에는 많은 그 질타와 비판들을 겪게 돼요. 우리는 그런 비판과 질타가 들어왔을 때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든 다 비판과 비평이 쏟아지게 마련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거를 뛰어넘어갈 줄 알아야 돼.
당시에 그 프랑스는 살롱이라는 것은 응접실 이런 얘기인데 루이 14세를 비롯한 왕정의 어떤 정치나 고위 관료들이 살롱이라는 전시회를 개최해서 당시에 그림을 그렸던 많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매입해 주기도 하고 화가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사용했던 사진입니다. 네, 살롱돈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림들을 보고 저런 신사들이 그림에 대해서 비평도 하고 품평도 하고 가치를 매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되게 혁신적인 아니죠. 그 신사들에게 되게 모독이라고 할까요? 모욕적인 작품을 그린 화가가 있었는데 모네랑 이름이 너무 비슷해요. 마네라는 예술가입니다. 프랑스 화가고 사실 젊은 나이에 좀 작고를 하게 되는데 아, 여러 가지 하여튼 삶을 살았던 화가입니다. 특히 대표 작품으로는 만에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풀밭 위에서의 오찬이라는 이 작품인데 당시에 그 살롱존에 출품됐던 이 작품은 당시에 그 어떤 귀족들에겐 되게 모욕과 치욕을 안겨줬다고 그래요. 이렇게 막 그 음식들이 왼쪽 아래에 보시면 쏟아져 있고 여인들은 의미 없이 왜 이렇게 옷을 벗고 있고 한가로이 점심 내 이런 모습들. 네, 이 마네가 그린 그림입니다. 올랭피아라는 작품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되게 어떤 모욕감을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술이 되게 고귀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네. 그리고 이 마네가 일찍 죽게 되는데 이 마네의 그 미망인이 마네가 죽으면서 와이프죠. 경제적 고충을 갖고 있었는데 미국인이 이 작품을 사려고 했을 때 모네가 슬퍼해서 모금운동으로 그 작품을 팔려나가지 못하게 만들었고 지금은 루브르 박물관에 지금 있습니다. 그 마네를 이해하지 못한 모네 당시에는요. 이 그림을 보고 비판을 받는 모습을 왼쪽 위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새롭게 모네가 한번 그림을 그려봐요. 비판받지 않게끔 되게 정갈하게 잘 그렸죠. 이 모네도 젊은 날에는 이런 갈등 속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인플레이션이라는 인상주의 고민에 빠지게 된 이 모네. 네, 밖에 나가서 그림 여전히 그리기를 좋아했고 네, 이런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 모여서 그림도 그리고 고민도 나누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 창작들을 하게 됐죠. 당시에 르누아르라는 아주 화려한 색채를 잘 그려내는 화가와 함께 같은 장면을 그리기도 했는데 모네는 그림이 썩 아주 르누아르처럼 화려하거나 아름답진 않았다고 그래요. 자, 하나씩 보시면 이게 모네의 작품입니다. 자세히 한번 볼까요? 르누아르 작품이에요. 르누아르가 훨씬 더 화려하고 정교하죠. 이 르누아르의 작품입니다. 많이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프랑스 출신의 화가고 아주 아름답고 화사한 생명력이 넘치는 작품을 그렸습니다만 이렇게 이 화려한 주변 작가들을 보면서 좀 그거와는 좀 다른 그림들을 그렸던 이 모네도 역시 약간 화려한 색채와 이런 모습들로 젊었을 때는 그림을 그렸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자, 아,